여러분, 김상호입니다. 오늘은 주식 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할까요? 그런데 주식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죠. 이게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과연 무엇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가 쓰레기 아닌 것처럼 둔갑을 하고 쓰레기 아닌 것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부조리한 사회, 이게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방송 제목을 쓰레기 타임즈로 바꿔야 되나요? 그러면서 쓰레기 같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최근에 쓰레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정치는 좀 거리를 많이 두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가능하면 주식에 관한 이야기, 주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이야기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배제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주식과 관련 있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접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정책들이나 정치 방향이 결국 주가에 묻어나는 것이니까요. 조금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부분. 왜냐하면 관계가 있죠. 우리 주식과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혀 무관심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과연 올바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체감적으로 바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는 듯 보이죠. 그러나 결국 그 정책들이 돌아와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금전적인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먹고 살기 바쁘더라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마토 타임즈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올바른 정보, 쓰레기 같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주식에서만큼은 이제 정말 좀 가치 있고 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한 밑거름을 제가 받쳐주기 위해서, 받쳐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기가 드셨는 모양이죠? 네, 감기가 최근에 좀 심하게 걸려서. 네. 목소리가 완전히 변하셨네요. 네. 하여튼 올바른 정보의 중요성, 이거는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관은. 예, 저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계속해서 지금도 형성해 가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좀 형성 단계에 좀 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원칙과 기준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향하면서 간다고 하면은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서 수익률이라든지 이쪽, 특히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그다음 수익 이쪽과 한번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한번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장품주를 이야기하신 분이 고관원 능력이시죠? 한국 화장품 제조 한 달 전인가요? 그 정도 몇 주 전에 전쯤이죠?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두 남자 업종 배틀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 업종으로 나와서 엄청 급등이 나왔던데요.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라고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 화장품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크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예. 그 상승한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이 중국 소비 섹터 관련해서 이제 크게 상승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눌림목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데, 그 포인트에서 또 2차 상승을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또 좋은 또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탑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보여주시죠.
코스닥 주간 급등락 이유가 궁금하다. 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코스닥에 대한 올해 들어서 특히나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나 이 방송 토마토 타임즈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던 분들은 가슴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제자리 찾는 상황이 아니었나. 한 주간 동안에 3% 이상의 급등락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상당히 큰 폭이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올랐지만 주간 단위로 만약에 빠졌더라도 똑같은 제목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이 대본을 이 제목을 정한 게 수요일 날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의 급등락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분이 좀 자세히 보시고 계셨던 분이 있나요? 일단 뭐 뭐니 해도 일단은 코스닥이 590을 돌파하면서 600선을 좀 넘어가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뭐 올 만큼 왔다. 이제 뭐 살짝 더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제 1월 달에 계속 우리 이 코스닥을 이끌어왔던 것이 이제 개인은 원래 뭐 한 87% 비중이 이제 코스닥에 원래 있었고 이제 기관 쪽이 가세하면서 코스닥 상승 이끌어왔는데 이제 2월 들어서면서 이제 기관이 이제 매도세에 가담하고 외국인도 같이 매도세에 가담하면서 이제 살짝 이번 주 살짝 좀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중으로 따지면 지금 상당히 뭐 일주일에 등락으로 따지면 거의 3%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크게 와 닿았는데 결국 오늘 뭐 금요일 뭐 마감된 상황에서는 뭐 재차 좀 상승으로 돌려놓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고점에 대한 경고 우려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약간 좀 투매성 물량도 같이 좀 섞여서 나왔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올렸다. 코스닥은 제가 계속 이쪽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590, 그 다음에 600까지 돌파한 그 에너지는 쉽게 사그러드는 에너지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상승을 위해서 출발점에 있다. 이렇게 많이 강조드렸는데 지금 뭐 그 선상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급 급등락을 만든 수급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코스닥이 지금 예전에 급락이 나왔을 당시가 이제 2월 9일 날 월요일이었고, 2월 10일 날 화요일에 밑꼬리를 좀 길게 다는 음봉이 하나 나왔었는데,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끌어당기는, 주체들이 지금 기관 쪽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나, 컴투스가 신고가를 냈을 당시가 그 코스닥이 연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었고 최근에 컴투스가 눌리면서 셀트리온이 오히려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을 오히려 더 이끌어버리는 그래서 섹터별 순환매로 기관 쪽에서 약간 이 코스닥을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기관들이 주체라고 보면 되네요. 네, 기관 쪽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환 섹터로 이렇게 돌면서 지금 올리는 모습들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과연 이 코스닥, 그러니까 그래서 중소형주까지 포함해서 주는 이제 코스닥이고 이 중소형주 효과, 우리는 2월 달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또 그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있다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중소형주 효과가 끝난 것이냐, 더 갈 것이냐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일단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월도 지금 거의 뭐 절반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설날 또 연휴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2월도 사실 거래일로 따지면 지금 7거래일 정도 지금 남아있는 딱 상황인데 이것이 1월 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2월 달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뭐 3월 달까지 최소한 1, 4분기까지는 아마 별일 없으면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달 더 나아가네요. 그러면 1월 효과, 2월 효과, 3월 효과까지. 1, 4분기까지는 좀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뭐 코스피의 대안적 성격으로 코스닥이 간다 이런 뭐 말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코스닥은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고 이미 독자 노선을 지금 걸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대형주 쪽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있는 코스피 쪽이 약간 전망이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회복이 어느 정도 가시성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 좀 전혀 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또 최대 수출국 쪽에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하면서 이제 경기 좀 부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쪽도 약간은 조금 경기 부양이 조금 더 추가 정책에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뭐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동성 축소, 미국의 유동성 축소라든지 아니면 긴축 정책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은 조금 더 미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대형주 쪽은 이제 제조업 쪽이 많죠. 제조업 쪽이 많은데 이쪽 그 제조업 쪽에 이제 경쟁력이라고 할 거, 이것이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 아니면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조금 경쟁력이 좀 악화되면서 좀 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만, 이 정부 정책이 뭐 대기업보다는 지금 중소형 쪽, 특히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이 당장 수익이 얻을 수 있는 중소형 주로 중소형 주로 이제 몰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상대에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모바일과 관련한 이제 뉴 비즈니스 쪽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당분간은 이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제 2월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다르면 한 3월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김경원 운영력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시장의 급등락은 대형주 위주였습니다. 셀트리온, 다음 카카오, 또 게임빌, 컴투스 같은 종목들, 시총 상위, 코스닥 내에 시총 상위주들이 흔들어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중소형,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 중형주나 소형주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렇게 사실은 힘들지 않았거든요. 이 시장에 대비해서. 시장은 거의 난리였죠. 네. 한 3, 4일 만에. 그렇죠. 완전히 뭐 급락할 것처럼 이틀 동안 급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시총 상위주 위주로 이제 움직인 이유가 조금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렇다면 뭐 걔들 말고 무관하게 볼 수 있는 섹터나 또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김경원 연구원이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코스닥이 굉장히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증권사 객장 직원분들 사이에서는 챙겨야 내 돈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건 좋은데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리스크 테이킹이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코스닥이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내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거품이 끼어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많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특히나 게임주들이나 바이오 섹터,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신용잔고를 분명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실적 기반에서 올라오는 종목인가를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코스닥이 급락을 하는 시점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이 나왔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코스닥에 있다면 그 회사의 이제 실적 기반이 얼마나 받쳐주는지, 코스닥이 급락을 하더라도 버텨줄 수 있는 실적을 지금 내주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흐름 자체는 순환으로 대형주, 코스닥 내에 이제 대형주 순환으로 돌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모든 중소형주들이 오른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아직 여전히 좀 살아있고, 그 밑에 단으로 못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주 성격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섹터는 저는 반도체 쪽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IR이나 기업 설명회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반도체는 너무나 좋고, 반도체는 거의 쇼티지라고 하는데 이 공급이 부족할 정도의 수요가 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 측면의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은 여전히 좀 장밋빛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막에는 중국 소비주까지. 네. 예, 그러면 이 지금 반도체나 중국 소비주들이 실적을 뒷받침한 섹터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고관 운용께서 보시고 있는 섹터는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이 일단은 관심권에 일단은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쪽에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최근에 제약 쪽, 바이오 쪽, 이쪽에 진짜 거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상승,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도, 눌려 있었던 종목들도 지금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눌림목 과정에서 이제 2차 상승이 좀 시세를 뿜고 있는데 시세가 지금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아주 최고가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 중에서도 아직 안 올랐었던 것이 이제 제대로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도 지금 현재 실적 자체가 좀 과거에는 정말로 제약 바이오는 그냥 이름만 제약 아니면 바이오만 있어도 날아가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또 실적이 또 뒷받침되고 있으면서 이쪽은 뭐 제약이나 바이오, 뭐 화장품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밖에 없는 업종, 인간과 더불어서 가는 업종이고 뭐 화장품이 뭐 생산이라든지 이쪽 뭐 수요라든지 이게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은 상황이고 제약 바이오도 역시 뭐 고령화 사회 아니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더욱더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역시 뭐 시간차를 두고서 좀 계속해서 시세를 분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마냥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올라갔다가 언젠가는 또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내려오는 지점에서 잡아야 그렇게 또 설령 밀리더라도 그렇게 큰 하락이 없이 또 재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화장품은 실적을 동반한 거죠. 방금 두 분이 교집합이네요. 중국 소비주에 들어가니까. 제약이나 바이오도 실적이 지금 동반되고 있나요? 아니면 향후 실적이 동반될 걸 보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것도 지금 미래를 좀 성장성을 보고서 좀 들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좀 최근에 실적 발표도 있고 보면은 좀 상당히 또 과거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이미 실적으로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거의 뭐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은 뭐 거의 이름만 아니면 제약 쪽은 지금 거의 안 올라갔던 종목까지도 좀 상승세를 나오고 있는 측면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장비, 또 중국 소비주, 화장품, 제약, 바이오까지를 중요한 섹터로 그렇게 두 분께서 제시를 해주셨네요. 예, 참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들어가죠. 두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2015년) 한국 수출 비중 증가 예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해죠. 일단 뭐 수출 비중이 좀 높았던 업종군들의 흐름이 최근에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쪽도 조금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 우선 올해보다 작년에 그나마 선방했던 업종들 그쪽이 어디인지 한번 봐주시죠. 일단은 그 작년에 좀 수출 좀 현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수출 물량 증가율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4.4% 좀 증가를 했고 또 세계 시장 점유율로만 따지면은 전년 대비 0.38% 포인트가 상승한 이제 3.35%로 기록하면서 수출 금액으로 따지면은 2.4% 증가한 이제 5,731억 원을 기록하면서 뭐 대금으로는 뭐 사상 최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업종들로 상당히 좀 많이 좀 상승했었는데 이제 수출 증가율 기여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반도체 쪽이 한 40.7%로 역시 가장 높았고 뭐 그 뒤를 이어서 철강 쪽이 23%, 뭐 선박이 한 20% 정도, 그다음에 무선 통신 기기가 뭐 14.8%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좀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가격 자체는 조금 하락은 했습니다만 수출 물량 자체가 증가하면서 수출 이제 금액 측면에서만 상당히 좀 증가를 좀 보였습니다. 이것이 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또 올해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되면서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이제 그나마 아주 완전히 완연하게 온기가 돌지는 않았지만 작년보다는 그나마 조금 뭔가 느낌이 좀 틀린 기능 같긴 합니다. 네. 코스피도 경기 민감주 위주로. 자, 이게 실적을 동반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한데요. 2015년 수출 전망이 좀 괜찮은 업종 어느 쪽입니까? 네, 2015년에 가장 괜찮은 업종은 역시나 이제 뭐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가 아닐까 좀 싶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긴 한데 최근에 수출 말고도 이제 해외 법인에서 바로 직납품을 하는 것들은 수출 물량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제외가 된 상황인데
해외 직접 진출해서 해외 공장을 설립해서 납품이 들어가는 회사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특히나 뭐 내수 소비재 같은 섹터들은 수출보다는 오히려 뭐 반도체나 선박, 철강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게 되지만 내수 소비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을 세우고 거기서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비중은 반도체가 가장 크나 그 외의 섹터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수출 물량으로는 반영이 안 되지만 회사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물량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가 거의 수출 비중 중에서는 40%를 차지하고 2015년도에도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방 업체들이 워낙 지금 계속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출 물량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40.7%, 철강이 23%, 선박이 20%. 그러니까 2014년도 대비 15년도 증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기저효과가 이 정도 수치면은 결코 나쁘지가 않은데요. 업종도 대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기저효과가 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업종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틀린가요? 조금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한번 좀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작년이라든지 지금 현재 세계 상황을 본다고 하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이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뭐 고성장 시대가 아니라 저성장 시대 속에서도 좀 수치를 늘린 이제 품목들이 좀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6.9% 정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의약품 쪽이 이제 15.2%,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 쪽이 13.2%, 그다음에 정밀화학 원료 부분이 이제 12.3% 이제 증가를 보였는데 이 2014년도 수출 증가율이 뭐 계속해서 2015년도에도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라 좀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이제 제조용 장비가 뭐 2013, 14 2년 연속해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중국 이제 반도체 수출은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미국 33% 정도, 대만 쪽은 한 26%, 일본 쪽 26% 정도로 수출이 좀 큰 폭으로 좀 늘었는데 이것이 이제 2015년도에도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이제 3% 달성이 좀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쪽 출하라든지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대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2012년도 이후에 지금 3년 연속 의약품 수출 증가율만 지금 한 11% 정도로 기록하면서 지금 전체 수출 평균 증가율 이제 1.1%를 훨씬 지금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부품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항공기 부품 같은 거는 옛날이라든지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좀 완제품을 좀 조립하는 단계였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 부품 사업 쪽에 이제 경쟁력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항공기 부품 무역 수지가 이제 2014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가 좀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좀 뒷받침되고 있다. 그것을 좀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정밀화학 수출은 이제 유가하고 조금 상관관계가 있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그 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정밀화학 원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연속 계속해서 전년 대비 10% 이상의 좀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 올해도 역시 그쪽 분야가 어느 정도 성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화학업종이 나왔네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코스피 최근에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오르고 수익을 좀 내어주는 쪽이 화학업종이거든요. 화학업종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뭐 S-오일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나왔지만 굉장히 좀 못 나왔습니다. 근데 4분기 2014년 유가가 급락하는 당시의 시기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유가가 반등하는 수순에서는 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는 효과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그리고 정유주 업체들 같은 경우는 4Q 대비 1Q와 2Q는 유가가 오히려 예전보다는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최악의 국면에서 이제 2015년 같은 경우는 1분기와 2분기까지는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대형주 포지션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지 않나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최근에 강했던 게 그래도 화학주였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였고요. 세 번째로 들어가죠. 세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중소형주 실적 서프라이즈 속출 실적을 해봐라입니다. 예, 결국 여전히 우리가 조금 아직까지는 의견을 모아보면 중소형주가 강할 것이다. 그쪽은 좀 의견을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면 중소형주 섹터를 대형주보다는 좀 전체 포트비 중에서 좀 더 가져가는 게 좋겠다. 어느 정도 선인지 한번 여쭤볼까요? 몇 대 몇 비율 정도로 우선? 몇 대 몇,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몇 대 몇 정도로? 저는 요즘에 코스피 종목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 지금 코스닥이 한 80이고 코스피 한 20 정도로 지금 포트를 운영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정도로 보십니까? 뭐 8대2도 좋고 7대3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네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코스닥. 예,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드려보죠. 중소형주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서프라이즈 가장 많은 업종은 어딜까요? 예, 김명원 연구원. 제 서프라이즈 종목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보다 분명히 상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한 업체들이 실질적인 이제 서프라이즈로 좀 명명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좀 놀라운 실적을 발표한 중소형주 중에 하나가 이제 OCI 머터리얼즈가 아니었나. 반도체 소재 특수가스를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컨센서스를 거의 5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이외에 슈피겐 코리아도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잘 나온 실적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5% 정도 올라왔고 그저께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부근에 위치를 하는 부근 그리고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라이콘 같은 경우도 실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UIL 같은 경우 방수 관련한 부품을 좀 생산하고 있는 UIL 같은 경우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다. 이쪽은 이제 IT 쪽 그러니까 반도체와 스마트폰 일부의 스마트폰 이쪽으로 본다면 이제 제약업종 내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시그널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종근당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제약사 중에 대형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이 실적 쇼크를 냈고 그 외에 신일제약이나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보령 제약이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예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이 원외 처방액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의 원외 처방액 조제 액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중소형 업체들이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실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추세는 올해도 계속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서프라이즈를 낸 업체가 신일제약이나 유나이티드 제약, 보령제약 이런 업체들인데 이런 섹터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셀바이오텍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2015년에도 향후에 먹을거리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업종들이 2004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네, 2014년도에 2014. 작년에 서프라이즈가 실적이 나왔었고 나왔고. 올해도 그러한 실적이 연속성이 좀 연속성이 보장된다 있다. 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거의 다른 뭐 쪽으로 대동소이한데 일단은 그 총론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제 코스닥 상위 이제 100개 기업의 이제 작년 영업 이익률 전망치가 이제 7.9%로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코스피 상위 100개 기업의 이제 전망치 6.3%보다 이제 1.6% 상당히 큰 격차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그 2010년 정도 한 5년 전이죠. 이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 쪽이 한 8.7%, 이제 코스닥이 이제 한 7.8%로 이제 코스피 쪽가 월등히 좀 앞섰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코스닥 쪽이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종목적 업종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재무적으로도 뭐 코스피에 비해서 뭐 코스닥은 뭐 선입견적으로 좀 안 좋지 않냐, 좀 불량하지 않냐, 또 이런 선입견도 있습니다만 사실 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뭐 수익성이라든지 또 안정성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좀 중소형주 쪽에서도 좀 많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2015년 업황 연속성은 여전히 동일 업종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 조금 더 관심을 둘 만한 업종들은 없나요? 그 외에 이제 2015년에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인 것 같은데, 제가 OCI 머터리얼즈 회사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었을 당시에 이제 IR을 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까지 지금 2015년에 하반기에 좀 진입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중국 쪽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금 시양 공장 투자나 화성 쪽에 투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낸드 투자나 이런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그 밑에 단으로 소재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15년 하반기 그리고 피크를 찍고 2016년까지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나 장비주들은 분명히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섹터들 위주로는 뭐 반도체 섹터는 대형주도 많지만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최근에는 시세가 더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심텍 같은 회사들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내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런 섹터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업종 비슷합니까? 조금 틀린 쪽이 있습니까? 뭐 반도체 쪽은 저도 뭐 공통 사항입니다. 반도체가 많이 나오네요. 그쪽은 뭐 역시 뭐 공통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아, 중국 소비아 특히 관련된 이제 화장품 업종도 막 지속, 왜냐하면 그쪽은 지금 상당히 실적 자체가 지금 막 엄청나게 뭐 과거보다는 과거에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2013년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2014년도에 갑자기 이제 요커가 이제 부각되면서 상당히 실적이 뭐 대형 뭐 화장품 중에서도 대형주든 아니면 중소형 화장품 중든 간에 뭐 거의 뭐 가릴 것 없이 지금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올해도 그런 실적은 아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보고도 못 들어가는 경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급등하는 자리에서 눈이 가게 되고, 이게 투자자의 오류인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이야기하는 2015년 유망업종, 이거를 우리 투자자분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 우리 투자자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좀 보고 들어가면 좋은 자리에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게 이 노하우를 제시를 해 주시죠. 김경원 운영위원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종목의 보유 기간을 늘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심리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건데, 모든 그 실패하는 투자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안 가니까 다른 종목에 올라 보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붙어가는. 근데 팔고 나면 내 종목이 오르는. 그러니까 종목을 약간은 이제 분산을 좀 시켜서 한 5종목에서 6종목 정도로 분산을 시켜서 홀딩이, 왜냐면 한 종목이 안 갈 때 다른 종목이 올라 주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포트 구성이 좀 5개에서 6개 정도 늘어나게 되면. 그래서 분산을 좀 하면서 이제 조금의 이제 보유 기간을 좀 더 늘리자. 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관 운영위원. 예, 저는 뭐 시청자분들이 가장 유의할 것이 뭐냐면은 이제 하락 추세 종목은 접근은 금지, 상승 추세 종목만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 추세 종목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항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계좌의 손실로 바로 직결되는 것이고, 상승 추세 종목을 이제 매수 들어간다고 하면은 설령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밀려서 이제 손실이 나다가 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차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수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이제 구분을 일단 하셔야 되겠고, 무엇을 이제 구분을 할 것인가는 이제 이평선으로 이제 보통 구별을 하면 상당히 쉬운데, 이제 이평선 중에서도 200일 이평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하락 추세는 접근 금지하시고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플러스 한다면 항상 눌림목이죠. 네.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예, 예. 상승시 따라 붙지 그렇죠. 말고. 예, 제가 좀 큰 틀에서 하나 덧붙인다면, 코스닥의 대세 상승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아직까지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했을 때 우리가 비중을 늘릴 수 있고, 우리 김경원 운영력이 이야기했듯이 긴 시각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자, 2014년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2014년도 코스피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4.76%. 그 동기간 코스닥이 2.2% 상승을 합니다. 올해 코스피가 2%가량 오르고 있죠. 그나마 뭐 오르기는 오르고 있습니다. 동기간 코스닥이 11.99%,
12%입니다. 자, 작년에 그 이전까지 한 3년 정도로 본다면 2010, 11, 12, 13, 3, 4년 정도로 본다면 흐름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근데 이 흐름이 지금이 아니라 바로 작년서부터 바뀌고 있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코스닥 쪽으로.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2년째 나오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게 결국 대세 상승 흐름이 아니겠냐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을 좀 크게 열어놓고 보신다면 시각이 좀 넓어질 수가 있고 짧게 너무 힘들게 매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히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시되 그 가능성의 퍼센테이지를 어느 쪽으로 좀 높게 둘 것인가의 부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필히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간 탑 이슈였습니다.